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and it's you and me, yeah.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화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와싱턴 소리 존킴 TV 시사 프로그램, 이 시간 진행의 김종엽입니다. 와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겠습니다. 또한 와싱턴 소리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곳 워싱턴 DC에서 불과 27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한인타운이 밀집해 있는 애난데일을 비롯해서 스프링필드,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버크의 날씨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47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맑겠으며 낮 기온은 7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수요일은 아침 최저 42도, 64도 낮 최고 기온, 그리고 맑은 날씨 속에서 다소 구름이 끼겠으며 습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자, 이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으로 여러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No Kings, 말하면은 미국에는 왕이 없다, 킹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거를 구호를 외치면서 어제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뉴스 취재와 미 언론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에서 11시기부터 워싱턴 DC에, 그리고 뉴욕을 비롯해서 보스턴, 아틀란타, 플로리다를 비롯해서 노스캐리아나 등 동부 주요 도시 중심 거리에서 각각 시위 인파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서 행사 주최 측은 이번 시위가 미국의 전체 50개 주에서 2,500여 건의 집회를 중심으로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는 오전부터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불어나서 그 인원이 수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의 사당으로 이어지는 펜실바니아 애비뉴를 거의 가득 메웠습니다. 이처럼 미국 전역에서 열린 대규모 노 킹스 시위는 미국에는 왕이 없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너무 독재적이고 독선적인 것에 대해서 왕처럼 군림하려 한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대가 연일 데모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제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6월 14일 처음으로 열린 미 전역의 2,000여 곳의 시위대는
5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로이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노킹스 시위에 앞서서 유럽의 런던, 그리고 스페인의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베를린, 파리를 비롯해서 로마 등에서도 주요 명소나 미국 대사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줄다리기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말하면 대미 투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해서 투자해라. 얼마냐? 3,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400 몇 조가 되죠. 이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주게 되면 그것도 즉불로, 캐시로, 달러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완전히 제2의 IMF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미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대기업들, 말하면 삼성, SK, 현대차, LG, 그리고 한화 등 한국의 주요 그룹 총수들이 골프 회동을 함께 쳤죠. 막판 골프 회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피땀 흘리게 지금 총수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확실하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의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대만 기업 대표들과 약 7시간에 걸쳐서 골프 회동을 가졌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그리고 LG 구강모 그룹 회장 등이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여기엔 또 역시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회동은요, 단순히 친교 행사를 넘어서 한미 관세 협상을 측면에서 지원하려는 성격이 강하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하기는 역시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삼성, 이재용을 비롯해서 SK 여러 회장들이, 또 현대차 그룹 회장 측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오리무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2년 전쟁을 중재함으로 해서 일단 휴전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게 무엇인가 물꼬를 트는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해서 다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에? 말하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그 20명의 인질들을 빠른 시일 내에 석방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시선 이미 죽은 시신에 대해서도 빨리 리턴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화가 났죠. 그래서 협상이 깨질 위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저께 통화를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은 다음 주에 양국 고위급 회의를 거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옮겨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쇼스를 통해서 방금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마쳤다며 매우 생산적이요 좋은 대화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 러시아와 미국 간의 무역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상한 미국 내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대한민국 고국으로 갑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지금 일주로 접어듭니다만은 역시 오늘도 국정감사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주도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자리를 하면서 국정감사에 나서는 가운데 이 자리에는 17개 일선 법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서울중앙지법원 그리고 지방고등법원을 비롯해서 수원고등법원 판사들이 국정감사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아쉬운 장면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생중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판사들이 왜 그렇게 쫄아가지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이 소영교 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마는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아니 그저 슬로우 다운 하면서 천천히 침착하게 질문해도 되잖아요. 이 소영교 씨는 매일 봐도 국정감사에서 봐도 청문회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항상 언성을 높여요. 옥타브 이상, 2옥타브 이상이에요. 아주 듣기가 아주 짜증스러울 정도로 차근차근 질문하면 되는데 그냥 마치 그냥 강압적으로 협박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국정감사라든가 청문회 나온 사람들을 쫄아가지고 제대로 대답을 하는지 아니면 아니요. 기면 기다. 아주 소신 있게 당당하게 왜 대답을 못해요? 뭐가 무서워서? 이처럼 추미애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언성을 높여가며 질문을 판사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개미 소리만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자신 있게 대답하는 판사들이 별로 없어요. 도대체 그처럼 쫄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좀 더 활기차고 자신 있게 소신 있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아니 도대체 판사들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사법고시에 패스를 해서 참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가장 두뇌가 명석하고 지식인 아니에요? 근데 그런 프라이드도 없어요? 그까지 세상에 상권 분립이 아닙니까? 상권 분립이 있어서 입법부, 행정, 그 다음 사법, 법원을 대표해서 나왔으면 당당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다수 의원들로 포진됐다 하더라도 뭐가 무서워요?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중계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요. 전 민주당 소속에서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으로 소속을 옮겼던 오선의 중진 의원이었던 고 이상민 전 국회의원이 갑자기 서거하셨죠. 지난 15일 날 돌아가셨어요. 고 이상민 전 국회의원이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 판사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었습니다. 판사들이요, 왜 그처럼 좀 무도한 민주당들에 의해서 상고 분립이 훼손당하고 여러분들이 수장인 대법원장이 가진 모욕과 수모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끽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 아니라는 사고에 빠져서 왜 그렇게 사느냐, 뭐가 무섭냐. 그렇습니다. 국정감사가 생중계로 방송돼서 국민들이 거의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판사들의 쪼라든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비굴하기까지 하는 모습으로 뭐가 무서워서 저 무도한 추미애 서영교 질문에 당당하게 아니면 아니다, 모른다고 큰 소리로 왜 대답을 하지 못합니까? 오죽하면은 서거하신 고 이상민 전 의원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판사들이여, 일어나시오.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쫄아들고 끽소리도 하지 못합니까? 이런 말을 남기고 며칠 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엇박자를 지금 가지고 있죠.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을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의 분위기를 살펴가면서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시점에서 속도 조절합시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리 개혁도 좋지만은 막무가내식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정청래와의 관계에 대해서, 근데 이상하게도 예상외로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한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한테 정청래가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 나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당과 대통령 간에 뭔가 마찰이 있는 게 아니냐 이랬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계산으로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명청 관계예요.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따르는 친명, 그리고 정청래를 따르는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줄여서 명청 관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속도 조절 주문에도 정청래 대표는 많이 동풍이에요. 독주를 계속하고 있어요. 주로 여당 대표가 임기 초에는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법이 없어요. 전에도 이런 거 없었어요. 오직하면은 정청래가 여의도 대통령이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켜보는 이유는 말하면 대통령이 저 정청래와 추미애의 독단에 대한 막무가내식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팔짱만 끼고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혹시 대통령과 용산에 있는 대통령과 당 간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빚을 지고 있잖아요.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법 리스크 12가지 걸려 있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네. 또 일촌 돈에 과일 같은 거, 또 일제 샴푸, 여러 가지 등등 많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당장 유죄로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잖아요. 언젠가는 재판이 열릴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분노하고 열받고 있는 판사들이 사법부를 넘어 개판 만드는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또한 눈치도 봤겠죠. 그러나 봐주기식으로 해서 재판을 연기한다거나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다. 막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의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판사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가운데 왜 재판을 연기하느냐. 이게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열받고 있는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 열받고 있는 판사들이 아마도 지금은 가만히 겉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서로 모임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쿵저러쿵 서로 논의도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말이야. 우리 사법부가 완전히 개판되는데 이래서 되느냐 막 이런 말을 서로 비공식적으로 서로 논의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그 말 실수를 한 게 있잖아요.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이 우선이다. 아무리 사법부의 장이라 할지라도 말하면은 대법원장이라 할지라도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한 수 아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일종의 언어 도단이죠. 예?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을 따르는 친명의 정청래 거부감은 위험수위라는 것입니다. 정청래가 너무 혼자서 단독 드리블로 치고 나가기 때문에 이재명을 따르는 친명계에서는 대단히 지금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말만 그렇지 자기 정치만 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뜻까지 내세워서 제동을 걸었어요. 정청래. 대통령의 뜻은 자네가 이렇게 너무 속전속결로 개혁도 좋지만 이렇게 혼자서 단독 드리블로 나가. 너무 개인주의 하지 말어. 대통령 뜻은 국민들의 분위기도 살펴야 돼. 그러니까 속도 조절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 이거야. 왜 그 뜻을 알지도 못해 하고 정청래한테 이재명 대통령의 그 뜻을 전달했습니다만 마이동풍이에요. 예? 전혀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정청래 대표 그 위세에 눌려서 눈치만 본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눈치는 보지 않고 정청래의 눈치만 살살 살피면서 아무 소리 끽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 대표는 공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공천권이 뭡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야
국회의원 후보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내년까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출마해서 당선되면은 2028년까지 당 대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그 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 자기 밥줄들이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예? 아니, 국민의힘이고 사실 민주당이고 간에 밥줄이 거기에 있든 없든 내가 공천을 받든 받지 못하든 나라 먼저 생각하는 애국자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잖아요. 우선 공천권을 따기 위해서 당 대표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비율장을 건드렸다가는 안 되잖아요. 전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공천권을 막 휘둘렀잖아요. 예? 자기를 따르는 친명 걔한테는 공천권을 막 줬어요. 그러나 자기한테 쓴소리를 하는 의원들에게는 공천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갑자기 서거하신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도 마찬가지. 쓴소리 많이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당시 말이죠. 쓴소리 해서 많이 같은 그 민주당 의원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죠. 결국은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소신을 갖고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으로 왔어요. 공천을 받을 수가 없어. 비율장을 건들면. 이 정청래 대표 뒤에는요, 상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권의 상황이라는 김어준 씨가 있습니다. 김어준 씨와 개딸들 강성 지지층이 있어요. 지방선거 공천권도 쥐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표로 다시 뽑히게 되면은 2028년 총선 공천권까지 정청래 씨는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친명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따르는 친명 의원이 정청래 횡포에 대해서 충원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흔들리고 중도층의 이탈이 가속될 수 있다고 걱정한 나머지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청했습니다마는 이 대통령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일부 친명은, 이재명 대통령을 따르는 친명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그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한숨을 쉬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 의원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뇌 회전이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속성과 그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박찬대 전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정청래와 당대표 경선을 했어요. 그래서 박찬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SOS를 쳤어요. 그렇지만은 절대 누가 승리할지 모르잖아요. 박찬대를 속으로는 지지하고 있었지만 정청래의 비웃장을 건드기 싫어서 박찬대의 SOS를 모른 척 했어요.
왜냐하면은 정청래는 민주당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와의 각을 세울 수가 없어요.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은, 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청래에게 모든 당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뒤에. 대통령 뒤에 서는 게 아니에요. 정청래 뒤에 서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That's okay, no problem.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가 없는 사정이 뭡니까? 사법 리스크 12가지 걸려 있는 데다 5가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당장 이재명 대통령 코앞에 위험 수위가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거 됐잖아요. 되돌려 왔잖아요. 고등법원으로. 그거 다시 만일에 재판이 열리게 되면은, 네? 파기환송된 거, 그런 유죄가 확정된 거예요. 다시 열리기만 하면 100만 원 이상 벌금만 되면은 대통령직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정청래하고 각을 세운다? 각을 세워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청래 씨와 각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웃장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몸을 낮추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관심사는 미해결, 아직도 해결하지 않는 사법 리스크예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선거법 재판부터 대북 송금, 북한에 800만 보냈잖아요. 그건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는 관계없다 하지만은 이화영이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7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슬기롭습니다. 정청래의 막무가내식 이 속도 조절하지 않고 사법권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 않아요. 또 추미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워싱턴 소리 쫑김 TV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언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미 대통령이 됐잖아요. 또 역시 말합니다만 뭐가 무섭습니까? 오케이. 일단 대통령이 됐으면 그래도 50% 과반수 이상 얻지 못했어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5천만 그 국민 중에서 최소한도 2,700만 명의 표를 얻고 당선됐어요. 그럼 역사의 길이 좋은 대통령이든 그렇지 못한 대통령이든 대통령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직을 끝나고 나서 재판이 열린다 합시다. 그래서 사법 처리받고 감옥에 들어간다 합시다. 뭐가 두려워요?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대통령 했던 자리가 취소가 됩니까? 예? 언젠가 청와대에 각 이승만 대통령 시작해서 각 대통령들이 쫙 그 사진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반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두환 전 대통령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시신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아직도 연희동이 있다고 말 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만약에 하나 사법 리스크에 걸려서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란 그 있었던 자리에는 영원한 거예요. 그거를 위안 삼고 눈치 보지 마시라고. 정청래 눈치 보지 말아요. 소신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반듯하게 제대로 나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쭉 나가시라고. 그러면은 후세 역사가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었을 망정 정치는 그래도 이재명 씨가 잘했다,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정치를 하십시오. 이건 미국에서 본 워싱턴 소리.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종엽이었습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that you and me, yeah. You might think I'm desperate, maybe I just might be. How can I convince you to see that? Come on baby, won't you take a chance with me?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